자, 이건 좀 생각해 볼 네. 이야기입니다. 네. 네. 주한미군 분담금 타결이 곧 아마 설 연휴 거의 끝나면은 됐죠? 네. 이제 발표를 할 거라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 다 타결된 건 좋습니다. 그럼 그 네. 이유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시청자 여러분께서 1569분인데요. 사실 이 주한 분담금 이 문제가 너무나 심각합니다. 그리고 킴 브라이언 님이 그렇게 하시네요. 손석희는 이제 법적으로 계속 질질 끌면서 네. 뭐가 애매모호하게 밝혀지면 절대로 사과 안 할 거다. 거기에 네. 500원 건다. 네. 그럴 가능성도 꽤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지요. 루키 하이님이 신동우, 김광일, 조수진님 정도는 돼야 존경받는 언론인이 잘 아는 분들인데.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저도 루키하와님, 조수진 그 기자 팬이에요, 제가. 그 다음에 김광일님은 정말 문장이 그러니까 말하는 게 그냥 문장이 될 수가 있는 아주 실력 있는 기자입니다. 그러니까 기자라면요, 여러분들. 네. 이 상황을 앞에 놓고 기본적인 팩트 전달 능력과 그 다음에 평가하는 칼럼을 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그렇죠. 거예요. 단순 기자는 기사밖에 못 씁니다. 그러나 네. 이제 이른바 내공이 쌓이면 그걸 분석해서 한 단계 인용할 수 있을 정도의 글을 쓸 수 있는 게 그게 이제 언론인이죠. 그런데 이제 그걸 쓰지 못하고 전달만 하는 것은 언론인이 아니죠. 아유, 옛날부터 기자로서 날렸어요. 그 다음에 글도 참 잘 썼거든요. 페북 좀 열심히 해요. 블로그도 열심히 하고. 제가 간다. 제가 아날로그입니다, 진짜. 네, 정말 훌륭한 기자여서 제가 눈여겨봤던 저 후배죠. 네, 여러분 늘 이제 성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근데 이 주한미군 분담금, 이제부터는 저희가 좀 이걸 심각하게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이 내용을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사실. 네, 일단 타결을 됐다니까는 글쎄 잘 됐다는 생각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그 뒷이야기죠. 현재 이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제가 간단히 정리하면요. 현재 우리나라 이제 분담금이 9,600억이 좀 넘습니다. 현재 네. 우리가 주한미군에 주둔하는데 주는 돈이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10억 달러 이상 내야 된다. 1 빌리언을 이상 내야 된다.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1조 1,300억 정도 좀 더 되죠. 그런데 우리 정부는 1조 이상은 못 낸다. 그러니까 네. 이제 9,600억에서 400억 이상은 못 낸다. 버텼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기간이죠. 우리 정부는 3년 또는 5년은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돈으로 5년 또는 3년간 그대로 가자. 미국은 아니다. 1년 단위로 협상하자. 두 개, 기간과 액수가 겹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이 현재 보도대로라면은 미국이 10억 달러, 1 빌리언을 포기했다. 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주장하는 1조를 넘어설 수도 있는 겁니다. 1조, 현재 우리는 1조와 이하다. 그쪽은 1조 1,300억 이하다. 그러니까 그 중간선에서 제가 한 1조 한 500억 선에서 뭐 타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은 이제 문제는 1년이라는 거예요, 1년. 자, 올 연말을 되면 이제 또 겪습니다. 내년 연말 되면 또 겪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라는 데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걸 상업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변덕이 심합니다. 내년 연말에 또 하면은 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마냥 좋아할 계제가 아닌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는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있고 하니까는 이 문제를 길게 끌고 가지 않으려고 정리를 했다는 느낌이 들어요.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본다면 두 개 협상인데 분명히 우리가 제가 보기에는 1조를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양보를 한 거예요. 그것도. 게다가 1년을 우리가 또 받았으면 그것도 또 우리가 양보한 거예요. 트럼프는 두 개 다 얻었다고 해석할 겁니다. 본인이 1 빌리언 이하로 떨어졌다 하더라도 우리한테는 두 개 양보를 얻어냈다고 해석을 할 거고 승리했다고 할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올 연말입니다. 이게 더 문제인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안영환 의원이 굉장히 정리를 잘해 주셨으니까 여러분 설날 밥상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꼭 의논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한마디로 실패한 협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이제 전세집 살아보셨죠? 저도 전세집 살아봤는데 네. 가끔 주인들이요 2년 전세인데 1년으로 하자고 합니다. 그건 뭘 얘기하냐면은 그동안에 이제 전세값이 주변에 오를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1년 하고 이제 나가라고 하려고. 그러니까 그만큼 말하자면은 자기가 주도권을 더 잡겠다는 겁니다. 이 기한만큼 주도권이 없습니다. 겨우 지금 조금 돈 깎고 나서 뭐 잘했다. 우리가 뭐 그렇게 다 안 줬다 이러는데 이거는 조삼모사입니다. 이 모든 협상에 있어 제일 중요한 거는 돈의 액수도 액수지만 액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기간입니다. 즉 2년 동안은 그게 딱
묶여져 있는 겁니다. 근데 트럼프는 뭐냐면 묶지 않겠다. 그러면 우리 경우에는 계속해서 올려줘야 됩니다. 지금 겨우 조금 깎아줬지만 다음 올해 연말에 돼갖고 다시 하자 이렇게 되면은 트럼프가 팍 올리면서 트럼프가 지금은 허허허 미국 회담 있고 막 이러니까는 정말 허허허 하지만은요 그때 가면은 더블로 올릴 수도 있는 겁니다. 즉 이번 협상은 왜 실패한 협상이냐? 더블로 올릴 수 있는 여지를 줬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지금 좌파 진영에서는 뭐 하냐. 보수라면은 다 달라는 대로 다 주고 그랬을 텐데 지금 그래도 깎아가지고 이렇게 했다면서 자화자찬하고 있어요. 보수라면 여러분 그래도 이 협상이 뭐고 실력이 뭐고 전세살이도 해오고 세금도 내보고 이렇게 경제는 숫자입니다. 협상은 숫자입니다. 그럼 거기서 제일 중요한 숫자는 뭐냐? 기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 정권에서 좀 실력 있는 협상가라면은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기간을 잡았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주한미군 분담금 협상 여러분 완전히 실패한 협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 측 주장대로 1 빌리언, 네. 1조 1,300억인데 아마 이번에 이제 아마 체결된 게 1조 넘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주장 이번에 타결된 것과 미국 측 주장 사이에 많아봤자 한 1,000억 원 정도입니다. 그거예요. 1,000억 원 네. 정도인데. 딱 1,000억 원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뭐 미국 측 오케이 1 빌리언 다 해라 그 정도 하자 하고 3년을 얻어낸 거하고 지금 이 결과하고는 천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데 저는 1,000억 원 더 내고 장기 기간 하고 또 이 1,000억 원이라는 게 한미 관계를 고려한다면 주한미군의 가치를 고려한다면 또 이 1,000억 원의 상당수는 주한미군 부대에서 근무하는 우리 한국인 근로자들한테 돌아옵니다. 또 주한미군에 막사 공사하면 우리 건설업체한테 다 돌아온 돈입니다. 그래서 이 돈에 굳이 인색할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이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트럼프라는 정말 괴물 대통령이 등장했습니다. 일단 그 비율을 맞춰줄 필요는 있어요. 저는 왜 한국을 위해서죠. 뭐 그렇죠. 미국이 좋아서 트럼프가 좋아서 거기 아부하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맞습니다.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 큰 틀에서 이건 자존심 싸움할 이야기가 아니에요. 근데 자칫 잘못하면 이제 청와대는 자존심 싸움을 끌고 가고 반미 감정을 부추기면서 끌어가면서 어떤 큰 본인의 전략적 목표, 미국으로부터 탈미하는 이런 목표를 달성하지 않을까,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는 우려를 우리 많이 했지 않습니까? 저는 아직도 그 우려는 우리는 계속 가지고 계속 주시를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1,000억 원, 네. 물론 큰 돈이죠, 큰 돈인데 54조 해가지고 일자리 대한민국의 안보를 네. 위해서 네. 1,000억 원이요. 네. 여러분들 이런 말씀 드리면 제가 너무 그런데 F-15 우리 전투기 한 대까지입니다. 비행기 한 대까지 솔직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크게 한반도 정세야 미국의 세계 전략 속에서 한반도가 우리가 또 어떻게 운신의 폭을 넓히는가 그 차원에서 본다면은 더 큰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사실 뭐 여성부가 한 것도 없는데 이번에 여성부에 예산을 그렇게 팍 올려주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에 비하면 정말 모든 20대 남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안보가 걸려있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 즉 기간을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점에서 이번 그 문재인 정부가 얼마나 실력이 없는가 이거를 이제 그대로 보여준 거죠. 자, NYK님께서 10,000원 스포츠스로 후원해 주시면서 요즘 상황에 한국당 제대로 투쟁 못하면 상바보 등신들이다. 제발 좀 잘해라. 저희도 사실은 이런 말 언제나 하고 싶은데 또 여러분들 중에 이거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이 있는데 한국당 제발 좀 분발하십시오. 그럼요. 지금 네. 이슈가요. 네. 좀 야당한테는 너무 좋죠. 덩굴채만 굴러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좋은 이슈들이. 네. 하나하나 파헤치면 정말 계속 갈 수 있는 건데 지금 한국당에서 손혜원도 이미 사라져버렸고 문다혜 씨도 지금 뭐 말 안 하고 네. 사라져버렸고 손석희 다 사라졌어요. 지금 한국당 하려면 좀 제대로 좀 이 좋은 기회를 정말 반전의 계기로 삼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게 정말 아쉽습니다. 아니 저는 이렇게 야구를 좋아해서 그런데 실력 없는 그 투수가 막 그 딱 받기 좋게 이렇게 막 던져주는데 그거를 못 받는 것 같아. 포수, 네. 한국당에 딱 그 시츄에이션인 것 같아요. 네. 자, 김정민님께서 2,000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추운 날씨 조심하세요. 슈퍼챗으로 후원해 주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고맙습니다. 네.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주한미군 분담금 타결에 대해서 이건 실패한 협상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서 여러분이 이제 설 그 밥상에서
주한미군의 역할이 뭔가 이걸 한번 저희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한미군은 이제 안보적인 역할도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경제 역할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한미군이 철수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아마 이번에 이제 그 트럼프가 주한미군에 대해서 철수는 나는 생각해 본 적도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는 생각해 봤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거 자체가 트럼프 입에 오른 거고, 트럼프는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자기가 선거 캠페인 하면서 내내 주한미군 철수하겠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심각하게 봐야 되는데요. 첫째, 경제적으로 우리나라의 위상이 추락하고 있다. 추락한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런 점에서 한국의 신용 등급이, 이게 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 신용 등급이 추락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정부의 예를 들면 국채 이자율 같은 거 이것도 올라갑니다. 그러면 우리 보통 사람들 지금 그러지 않아도 사다리를 다 치워버려가지고 정말 월급 타갖고 또박또박 저축하는 사람들이 다 대출도 안 되니까 집을 살 수도 없어요. 이제 국민들의 이런 거의 모든 대출 이자도 껑충 뛰게 됩니다. 이렇게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개인 대출 이자까지도요. 그러니까 네. 지금 트럼프가 바로 따끈따끈 얼마 전 뉴스입니다. 오늘 네. 이제 미국에서는 뭐 어제인데 오늘 미국 이제 CBS에 네. 출연을 해가지고 한 게 보도가 됐어요. 거기서 이제 주한미군 철수. 그러니까 기자가 그 질문을 던진다는 것 자체가 주한미군 철수 문제가 미국 사회에서 언론인 사회에서 미국의 또 주도 세력들 네. 사회에서 이미 공론화가 돼 있다는 이야기예요. 기자가 질문 던진다는 것은 이야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 던지는 겁니다. 질문을. 그래서 트럼프는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이야기했는데 이제 문제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맥락은 이른바 미국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의 질문 연장선상에 나온 겁니다. 네. 트럼프는 주한미군이라는 존재를 언제든지 이른바 북미 정상회담, 미국 정상회담의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 협상을 하려면은 지금 주한미군 생각 없다고 이야기해야지. 그렇죠? 네. 협상 카드의 값어치가 높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 그걸 제일 우려합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한미군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은 상상 이상으로 큽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아주 낮은 단계에서부터 보면요. 주한미군이 있음으로써 한국군의 전쟁 수행 능력이 굉장히 커집니다. 미국은요. 전 세계에서 지금 수십 년 동안 전쟁을 해본 사람들입니다. 대한민국 군인들은 6.25 이후에 전쟁을 월남전 때 잠시 해보고 전쟁을 해본 전투 경험이 있는 군인이 없어요. 대한민국에 현역 군인 한 명도 없습니다. 주한미군은요. 아프가니스탄, 이라크에서 전쟁을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여기 옵니다. 그 경험은요. 전쟁이랑 경험 해본 것과 안 해본 것 큰 차이가 납니다. 똑같은 10,000명의 군대가 전쟁 해본 군인들하고 아닌 군인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 미군이, 그리고 미군의 이 전력 운영 능력은 세계 최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배워요. 합동 훈련하면서 그대로 배웁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주한미군이 현재 우리가 28,000명인데 주한미군의 1개 사단병이 우리의 2개 군단 정도의 화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 수로 비교할 수가 없는 화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것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뭐 인계철선 이야기도 하지요. 뭐 미군, 그쵸. 북한 애들이 주한미군 그러니까 맨날 미군 철수하라. 우리나라에서 이른바 주사파들이 한 이야기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북한 애들의 속 이야기를 대신 해주는구나. 미군 철수 북한의 속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주한미군이 있기 때문에 중국이 우리를 함부로 무시를 못합니다. 그럼요. 무시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중국 우리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럼 네 번째, 아까 경제. 이게 제일 중요하죠.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은 경제가 미국이 철수할 때 한국의 안정성. 한국은 이른바 국가적 지정학적 리스크가 워낙 큰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정학적 리스크를 받쳐주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고 미군이에요. 근데 그게 빠지면 우리는 리스크에 완전히 노출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우리가 이 리스크를 다 극복할 수 있는 한반도가 평화체제에 올 때까지는 주한미군은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불행한 운명입니다. 제가 불행한 운명이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와서 이게 카드로 써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기가 막힌 것이죠. 그래서 분담금 타결에서도 우리가 양보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 제가 그건 불행한 이유, 슬픈 이야기지만 제가 이런 말씀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정말 이 안보, 국가 안전 이 문제에 대해서 잘 우리 안영환 원장이 정리를 해줬는데 이 안보라는 거는 경제하고 직결됩니다. 제가 앞서도 이제 여러분께 이 강조를 했습니다만 모든 자본은요 안전한 곳에만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불안하다. 그러면 자본이 유출됩니다. 아마도 주한미군이 철수하게 되면 외국 자본 많이 나갈 겁니다. 또 우리나라에서의 부자들도 많이 나갈 겁니다. 그리고 원과 그 달러의 이 말하자면은 즉 달러가 폭등할 겁니다. 요즘 들어서 달러가 31원이나 올랐어요. 네. 응? 그런 점에서 지금 그만큼 우리나라의 안보 상황이 불안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달러가 오르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잘 그 몸으로 느끼지 못하셔서 그렇죠. 해외 나가는 거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아이들 해외 유학 못 시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로서는 굉장히 고립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의 경제의 바로미터라고 볼 수 있는 자본의 꽃밭이라고 볼 수 있는 주식시장. 이게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주가가 더 내려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특히 아무런 정보 없이 정말 이 주식시장에 대해서 희망을 갖고 투자를 하는 개미 투자자들이 굉장히 심각한 피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거기다가 자영업이라든가 개인 소기업들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주한미군이라는 거 아예 없으면 없대. 그리고 우리나라에 왜 이렇게 잘 살고 우리가 자유 독립국인데 주한미군이 왜 있어? 유럽에는 나토가 왜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점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우파들, 우리 국민의 전체 안전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론으로 무장을 하고 안전과 경제는 함께 간다. 이렇게 설날 밥상에서 얘기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런 이야기 할까? 네. 근데 아니 국방도 우리 하나 못 지켜? 아, 그러니까. 미군 자존심 상한다. 나가라고 해. 미군 나가봤자 나가도 우리 한국군이 북한군보다 훨씬 세. 뭐가 걱정이야? 분명히 이런 이야기 분명히 하신 분들 계세요. 그러나 큰 틀에서 물론 우리 한국군이요 북한군하고 재래식 무기 싸움 우리가 100점100승합니다. 그러나 북한은 비대칭 무기가 있어요. 우리 비대칭 무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경제 문제를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는요 소규모 개방 경제입니다. 그러니까 외국 자본들이 와서 투기 자본이 가장 맛있어하는 적당하게 따끈따끈한 게 대한민국 경제예요. 우리는 개방 경제입니다. 전 세계에서. 그리고 자본이 들어왔다 빠지기 가장 좋은 그런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본이 한번 딱 들어왔다 빠져버리면 우리 경제 IMF 또 오는 겁니다.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는요. 게다가 IMF 때는 우리 그래 경제 체질이 막 커나가는 그런 젊은이였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쇠퇴, 노령화되고 있어요. 이제는 그걸 견딜 수 있는 기본 체력이 딸립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 경제는 이제 붕괴되는 겁니다. 우리 자식들은 우리보다 더 못 사는 것을 우리 두 눈에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세대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네, 스투카님께서 필리핀에서 미군이 철수한 데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봐라. 그렇습니다. 미군 철수한 데에 경제 안보적으로 정말 우리나라보다 잘 살던 또 우리 그 경제기획원 옛날 EPB 건물 지금은 이제 문화 이 주한 그 미 대사관이 된 네네네. 그런 거 다 저기 필리핀 사람들이 그럼요. 와서 해준 겁니다. 네. 그리고 필리핀 분들을 제가 외국에서도 보고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참 성실하고요. 열심히 그럼요. 하고 영어도 할 줄 알고 음악도 잘하고 이런데도 국가가 그러니까 정말 홍콩 같은 데 가보면은 어쩌다가 일요일에 보면 필리핀에서 가정부죠. 네. 가정부들이 네. 그날 하루 나와서 길바닥에서 이렇게 담요 깔고 자기네들이 거기서 밥 먹고 막 이런 걸 보면 참 남의 일 같지가 않아요. 정말 그 국가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요즘 우리가 외국에 가면 다 안녕하세요 하고 우리한테 얘기를 하잖아요. 전에 그러지 않았잖아요. 예. 옛날 우리가요 대한민국 60년대 우리나라의 그 모델 국가 이상 국가는 필리핀이었습니다. 네. 그때 아시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가 일본 다음 필리핀이었어요. 그렇죠. 우리나라 GDP 60달러 할 때 필리핀 300달러였습니다. 60년대 초에. 그랬던 그다음에 뭐 막사이상 받은 무슨 노벨 평화상 받은 것도 좋아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 필리핀이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사실 저도 이제 주한미군이 없는 정말 떳떳하고 자주국방한 대한민국을 바랍니다. 그런 나라를 만들어서 우리가 힘을 모으고 그런 나라를 또 반드시 이뤄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그렇죠. 주한미군을 우리가 이용하면 되는 겁니다. 미국을 이용하는 거지 우리가 미국의 종속된 국가 아니에요. 자꾸 이 좌파들은 한국 미국의 식민지냐 뭐 종속된 그게 아닙니다. 미국을 이용하는 거예요. 삼선 문제 가지고 미국에서 막 재판 싸우지 않습니까? 우리가 종속 국가면 그런 거 아니잖아요. 미국 우리나라의 수출 역조돼서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너무나 많은 돈을 벌어간다. 트럼프 맨날 욕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종속 국가면 그런 욕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다 국가 대 국가에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주한미군 이해하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니다. 그러나 주한미군이 필요 없는 나라를 우리가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 부강하고 떳떳한 나라.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주한 분담금 타결과 캄캄한 미래. 첫째, 이번 분담금 타결은 실패했다. 액수보다 기간이 더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즉 주한 미군은 경제와 엄청나게 밀접하게 관계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점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1년 금방 오죠. 네, 참 금방 옵니다. 걱정입니다. 네. 네. 자, 네. 오늘 우리가 오히려 방송을 많이 이렇게 어이구, 오바해서 했어요. 너무 막 얘기하다 오버했어요. 보니까. 네. 저희들이 오늘 네. 여러분의 열정에 저희가 정말 시계를 오늘 보니 시간을 갑자기 배가 몰랐습니다. 고파집니다. 네. 네, 여러분 정말 맛있는 네, 거 감사합니다. 드시고요. 네. 포근하고 그다음에 따뜻한 설날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끝까지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어요. 네. 자, 대한민국은 정말 좋은 나라입니다. 왠지 아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는 인사를 2번 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그리고 감사합니다. 수요일날 11시에 네. 저희 어김없이 다시 뵙겠습니다. 네, 안녕한가 저녁에 안전빵빵 수요일날 11시입니다. 다시 뵙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애쓰셨습니다. 네. 아유. 오. 그래. 아이고, 안 가고 있었네. 아이고, 정말. 너무너무